여러분, 근육이 줄어드는 거랑 암이 퍼지는 거,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죠?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아주 깊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우리 몸에서 근육이 스르륵 사라져갈 때 암세포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전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먼저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해요.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거든요. 이 친구들을 먼저 만나봐야 합니다. 맞습니다. 이 건설 현장이라는 비유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. 한쪽은 건물의 뼈대, 그러니까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팀이고요. 다른 한쪽은 뭐랄까요? 전기 배선처럼 아주 정교한 신호 체계를 설치하는 팀이죠.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,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. 왼쪽에 건축인부, 그러니까 거대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. 이게 바로 근육을 만드는 미요신 같은 친구들이에요. 덩치도 엄청 크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래서 만드는데 에너지도 엄청나게 들고 샤페론이라는 헬퍼팀이 꼭 붙어서 도와줘야 해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신호 담당, 즉 소형 G 단백질은 완전 반대예요. 크기도 작고 구조도 단순하고 혼자서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니까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들죠.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. 거대 단백질은 말 그대로 빌딩 한 채를 통째로 올리는 아주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대공사인 셈이고요. 반면에 소형주의 단백질은 그냥 전등 스위치 하나 딸깍 켜고 끄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인 작업인 거죠. 바로 이 엄청난 차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평화롭던 건설 현장에 위기가 닥칩니다. 바로 자재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진 거죠. 우리 몸에서 이 사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. 근감소증이라고 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근육 좀 빠지는 거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. 이건 건설 현장으로 치면 시멘트, 철근 같은 핵심 자재 공급이 그냥 뚝 끊겨버린 완전 비상사태인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몸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? 우리 몸은요, 이럴 때 정말 기가 막히게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. 자원이 부족해지면 뭘 먼저 멈출까요? 당연히 가장 돈 많이 들고 가장 복잡한 대규모 공사부터 올스톱 시키는 거죠.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래요. 그 덩치 큰 거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. 이게 너무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어서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공장으로 치면 조립 라인이 그냥 멈춰버리고 옆에서 돕던 지원팀도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.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 몸의 거대한 건축물, 바로 근육을 만드는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확 뒤집힙니다. 모두에게 위기인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완벽한 퍼펙트 스톰 같은 기회가 되거든요. 바로 이거예요. 덩치 큰 건물 짓는 공사는 멈췄는데 작고 날렵한 신호팀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계속해서요. 이 엄청난 불균형, 이게 바로 암세포가 날카롭게 파고드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. 전문 용어로는 이걸 번역적 분류라고 부르더라고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응급실에서 부상 심각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것과 똑같아요. 우리 세포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하면서 구조를 만드는 단백질은 포기해버리고 생존 신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생산은 유지하는 거죠. 아주 냉혹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.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에 남은 철근이랑 시멘트가 막 굴러다니는 것처럼 분해된 근육에서는 엄청난 양의 아미노산, 그러니까 단백질의 원자재가 혈액 속으로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. 이제 이 풍부한 자원들은 주인을 잃고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과연 암세포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걸까요?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시죠. 그 과정이 정말 교활합니다. 첫째, 암세포는 우리 몸의 근육이 더 빨리, 더 많이 분해되도록 부축입니다. 둘째, 그렇게 쏟아져 나온 공짜 아미노산을 잽싸게 가로채서 자기 성장 연료로 써버려요. 셋째, 구조 단백질이 없어져서 흐물흐물해진 조직의 방어벽, 그 틈새를 비집고 침투합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쌩쌩하게 살아남은 그 소형 쥐단백질 있잖아요. 그걸 자기 탈출용 제트 엔진으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린 그 처절한 결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암세포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연료와 또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엔진까지 이 모든 걸 다 마련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. 아, 정말 지독한 악순환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? 다행히도 이 과학적 가설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방어 전략을 제시해줍니다. 바로 이 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모든 걸 명쾌하게 요약해 주는데요. 단백질 부족은 암에 유리한 생물학적 토양을 제공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게 그냥 몸이 좀 허약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몸이라는 땅 자체를 암세포가 아주 잘 자라는 병적인 신호가 가득한 비옥한 토양으로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.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그건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게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거나 힘을 기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건 암세포가 훔쳐갈 연료의 공급 파이프를 아예 잠가버리고 걔네들이 도망갈 때 쓰려던 엔진을 미리 꺼버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어 행위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어쩌면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근육을 만드는 그 행위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가장 간과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항암 전략은 아니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